이야기로 듣는 한국사.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한반도에서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000년 무렵이었어요. 청동기의 보급과 함께 한반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는 이전 시대와도 크게 달라졌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유물과 문화를 가진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청동기라는 금속기가 등장하면서 달라진 가장 큰 사회 변화는 청동기의 희귀성으로 인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경제력과 권력을 가진 지배계층이 생성됐다는 것을 들 수 있겠어요. 사회 계층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곧 계층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통치 기구와 구성원 간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조직의 궁극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청동은 무르기 때문에 농기구로는 쓸 수 없었지만 청동금 같은 무기를 만들거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를 만들 수 있었지. 나 같은 부족사회의 족장은 청동의 힘을 빌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제사장의 권능까지 갖게 되었다고. 청동기의 재료는 구리와 주석, 아연, 납 등을 섞어 녹여 만들었는데 농기구로 쓰기엔 약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는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가 사용됐어요. 반달 돌칼이나 바퀴날 도끼, 흠자귀 같은 석기는 청동기 시대에 주로 사용된 농기구였고, 족장을 중심으로 다른 부족 사회와 경계를 이루며 한 곳에 모여 사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사일과 가축 기르기는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청동은 주로 칼, 도끼와 같은 무기나 끌, 송곳 등의 연장,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단추 같은 종교의식의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 쓰였는데,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청동검은 대표적인 것이 초기에 나타난 비파형 동검이었어요.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뿐 아니라 요동반도나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난 동검이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 기원전 4세기경에는 날의 폭이 좁고 직선 형태인 세형 동검이 등장했는데,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형 동검이라고도 불렸어요. 세형 동검은 한반도 사람들의 남다른 문화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무기를 사용하면서 약탈과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고, 정복자들은 전쟁의 승리로 노예를 만들어 노동의 동원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 청동기 시대 한반도 사람들의 문화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인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인돌은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덮개돌을 얹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7만여 기의 고인돌 가운데 한반도에서만 3만여 기가 발견될 만큼 고인돌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거석 문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고인돌은 한반도와 만주, 요동반도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평양 지역에서만 1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발견되어 고인돌 문화의 중심은 한반도 중부였을 뿐 아니라 고조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답니다. 강화, 화순, 고창의 많은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죠. 고인돌은 덮개돌만 100톤의 무게가 넘는 것이 있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수백, 수천 명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초기 국가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고인돌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석간 전문도라고 고인돌의 덮개돌에 별자리를 정교하게 새긴 것들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조선 시대에 이미 천문학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단다.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유물이었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였어요. 무늬가 없는 대신 붉은색이나 검은색을 입히기도 했고 다양한 모양의 토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상은 땅을 일구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이 새겨진 농경무늬 청동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사냥하는 모습 등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 청동기 시대를 지나 동아시아의 철기 문화가 확산된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였어요. 철기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드는 주조철기와 불에 달군 쇳덩이를 두들겨 만드는 단조철기로 나뉠 수 있는데, 철광석이 풍부한 한반도에서는 보다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농기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조철기가 널리 사용되었죠. 청동기와 달리 철기는 삽, 괭이, 낫과 같은 농기구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의 사용은 농업 생산량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는 곧 인구의 증가를 뜻하기도 했고, 잘 발달된 철제 무기를 전투에 이용해 식량을 재배하는 영토와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부족 간의 싸움이 진행되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뚜렷해지고 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새로운 국가들도 출현할 수 있게 했죠. 철제 무기와 농기구의 등장은 고조선뿐 아니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와 지난 면한 마한의 삼한사회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한반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진 쇳다비와 쇠도끼 등의 철기는 중국의 철기와 만드는 방식과 모양이 달랐어요. 청동기 시대뿐 아니라 철기 시대에도 한반도 지역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 다른 대륙의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었고, 이를 통해 강력한 국가가 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유물과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답니다.